남자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의 행동, 이걸 모르면 연애 못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예쁘고 스펙이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외모가 아닙니다. 바로 특정한 행동 패턴입니다. 남자들은 절대 입 밖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실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여자의 행동에 심장이 뛰는지 남자들도 잘 모릅니다.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남자 심리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완벽한 여자는 매력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약간 허술한 구석이 있는 여자가 끌립니다. 뭘 생각하는지 읽히지 않는 순간이 있는 여자가 매력적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반응해주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자신을 의지해주는 여자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습니다. 이건 거의 모든 남자에게 해당됩니다. 나이도 상관없고 성격도 상관없습니다. 남자라는 존재의 본능에 새겨진 패턴입니다. 이걸 아는 여자와 모르는 여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연애에서 성공하는 여자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엉뚱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화장을 더 하고 다이어트를 더 하고 옷을 더 사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작용하는 건 행동입니다.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결국 행동입니다. 그 행동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액션을 잘 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남자라면 누구나 좋아합니다. 예외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자신이 뭔가 말을 했을 때 반응이 좋은 여자를 좋아합니다. 긍정적이고 풍부한 리액션을 보여주는 여자에게 끌립니다.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닙니다. 남자의 자존심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남자는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 확인을 여자의 리액션을 통해 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때 여자가 눈을 크게 뜨고 웃어줍니다. 정마려 하면서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그 순간 남자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이 여자를 웃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이건 남자에게 엄청난 성취감을 줍니다. 연애 감정의 시작은 바로 이 성취감에서 옵니다. 여자가 자신 때문에 웃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자가 자신의 말에 놀라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액션이 좋은 여자는 남자에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그 반응을 경험하면 또 보고 싶어집니다. 또 웃게 만들고 싶어집니다. 또 놀라게 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바로 연애 감정의 씨앗입니다. 리액션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닙니다. 정말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몰랐어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대단하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눈을 반짝이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남자가 하는 이야기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기울여 들어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남자는 이 여자가 특별하다고 느낍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에 반응해주는 상대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이건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심리입니다. 하지만 남자에게는
특히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인정 욕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항상 경쟁하고 증명해야 하는 존재니까요. 그런 남자에게 여자의 리액션은 안식처가 됩니다. 너는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리액션 좋은 여자 옆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더 좋은 사람이 된 기분이 듭니다. 이런 감정을 주는 여자를 남자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강하게 놀라는 표정도 남자는 좋아합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얼굴도 남자는 좋아합니다. 즐거워하는 모습도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은 남자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극대화합니다. 리액션은 여성의 매력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같은 얼굴이라도 리액션이 풍부하면 더 예뻐 보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반응이 좋으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건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가 그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표정이 풍부한 사람은 생동감이 있어 보입니다. 생동감이 있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끌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버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너무 과한 리액션은 가식적으로 보입니다. 일부러 꾸며낸 반응이라는 걸 남자도 압니다. 남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인위적인 리액션은 티가 납니다. 그러면 오히려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 여자는 진심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이 중요합니다. 자연스러운 리액션이 가장 좋습니다. 당신의 말 때문에 저도 모르게 웃었어요. 이 정도의 자연스러운 느낌이 최고입니다. 스마트하면서도 진심이 담긴 반응이 좋습니다. 웃을 때도 자연스럽게 웃는 게 중요합니다. 놀랄 때도 자연스럽게 놀라는 게 중요합니다.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진짜 감정이 담긴 리액션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자의 마음을 진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리액션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농담을 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여자가 진심으로 웃어주면 남자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무표정으로 있으면 어떨까요? 남자는 자신이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위축됩니다. 다음부터는 그 여자 앞에서 말을 아끼게 됩니다.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리액션이 좋은 여자 앞에서는 수다쟁이가 됩니다. 평소에 말이 없던 남자도 말이 많아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더 웃기려고 노력하고 더 놀라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리액션의 힘입니다. 여자의 리액션 하나가 남자의 행동을 바꿉니다. 남자를 더 적극적으로 만듭니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듭니다.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지면 연애는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관계가 됩니다. 남자는 웃게 해주려 하고 여자는 웃어주고. 이 단순한 구조가 사실 연애의 핵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액션 하나로 시작되는 사랑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커플들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리액션이 좋아서 편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보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리액션의 중요성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당신의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놀란 표정이 누군가의 마음을 설레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 어린 눈빛이 사랑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리액션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에게 집중하면 됩니다. 진심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리액션이 나옵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가장 매력적인 리액션입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눈을 맞추세요. 리액션할 때 눈을 맞추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남자가 이야기할 때 눈을 보며 들어주세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적절히 맞장구를 쳐주세요. 그러면 남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니? 그 감동이 사랑으로 변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리액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남자가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에 도달했을 때 반응하세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서 크게 반응하면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크게 반응하면 이상합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연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들으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진심은 타이밍을 알아서 맞춰줍니다. 역시 핵심은 진심입니다. 가식이 아닌 진심이 남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마워라는 한마디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거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작 고마워 한마디가 뭐가 대수냐고요. 하지만 이 한마디의 위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고마워에 놀라울 정도로 약합니다. 고마워라는 말을 들으면 남자의 뇌에 변화가 생깁니다. 내가 이 여자에게 도움이 됐구나라고 느낍니다. 내가 이 여자의 삶에 가치 있는 존재구나라고 인식합니다. 이 순간 남자의 뇌에서는 쾌감 물질이 분비됩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그 여자에 대한 감정이 생깁니다. 감사를 받는 경험은 남자에게 매우 강력합니다. 이건 칭찬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칭찬은 때로 빈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인정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고 그것에 대해 고맙다고 하는 거니까요. 이건 남자의 존재 가치를 직접적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고마워는 남자에게 마법의 주문과 같습니다.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남자는 변합니다. 더 잘해주고 싶어지고 더 챙겨주고 싶어집니다. 이 여자를 위해 뭐든지 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 표현은 남자의 헌신을 이끌어냅니다. 한번 감사를 받으면 더 해주고 싶어집니다. 더 해주면 또 감사를 받게 됩니다. 이 선순환이 만들어지면 관계는 깊어집니다. 남자는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이건 의무감이 아닙니다. 기쁨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감사를 받을 때 느끼는 기쁨이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 표현을 자주 하는 여자가 사랑받습니다. 매번 고마워라고 말해도 절대 질리지 않습니다. 몇 번을 들어도 그 효과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쌓이면 쌓일수록 더 강해집니다. 매일 고마워를 듣는 남자는 행복합니다. 그 행복의 원천인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많은 커플들이 감사 표현을 잊어서 헤어집니다. 처음에는 매일 고마워했는데 나중엔 당연해지죠. 당연해지는 순간 관계도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꾸준한 감사 표현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것에도 고마워를 표현하세요. 커피 한 잔 사줘도 고마워라고 하세요. 문 열어줘도 고마워라고 하세요. 무거운 짐 들어줘도 고마워라고 하세요. 고민 들어줘도 고마워라고 하세요.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여서 큰 사랑이 됩니다. 남자는 이 작은 감사들을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저장하고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해준 여자를 특별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감사는 나중에 하는 것보다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선수를 치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해주기 전에 미리 고마워를 하세요. 예를 들어 도와줄 거야 고마워 이렇게요. 이러면 남자는 더 열심히 도와주게 됩니다. 이미 감사를 받았으니 실망시키고 싶지 않거든요. 이건 심리학에서도 입증된 기법입니다. 선제적 감사는 상대방의 행동을 강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해주고 싶게 만듭니다. 이 간단한 기법을 알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남자가 뭔가를 해줄 때마다 진심으로 고마워하세요. 그 진심이 느껴지면 남자는 더 열심히 합니다. 고마워를 들을 때의 그 기쁨을 또 느끼고 싶으니까요.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고마워 한마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의 가치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또한 감사를 표현할 때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하세요. 미소를 지으면서 고마워라고 하세요. 형식적으로 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진심을 담아 말할 때 남자는 그걸 느낍니다. 아, 이 여자가 진짜 고마워하는구나라고 느낍니다. 그 순간 남자의 마음 속에서 뭔가가 움직입니다. 이 여자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요. 감사 표현에 구체적인 내용을 더하면 더 좋습니다. 그냥 고마워보다는 이유를 붙여주세요. 이거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덕분에 편했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효과가 큽니다. 남자는 자신이 정확히 뭘 잘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건 긍정 강화라는 심리학 원리입니다. 좋은 행동에 대해 보상을 주면 반복됩니다. 감사가 바로 그 보상인 겁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어떤 선물보다 큽니다. 명품 가방보다 진심 어린 고마워가 더 효과적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싼 선물보다 고마워 한마디가 더 기쁘다고요. 물질적인 것보다 감정적인 보상이 더 강력합니다.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결국 마음입니다. 고마워라는 마음 그 자체가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잘 활용하면 어떤 남자든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감을 살짝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살짝이라는 단어입니다. 전부 보여주면 안 됩니다.
좋아한다는 걸 대놓고 표현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반대로 전혀 안 보여줘도 안 됩니다. 관심이 없다고 느끼면 남자도 포기합니다. 그래서 살짝만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연애의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너무 많이도 아니고 너무 적지도 않게 딱 적절한 양의 호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남자에게는 사냥 본능이 있습니다. 쉽게 잡히는 먹잇감보다 약간 어려운 먹잇감에 끌립니다. 확실하게 손에 들어오는 것보다 노력이 필요한 것을 원합니다. 이건 본능이라서 이성으로 통제가 안 됩니다. 아무리 이성적인 남자도 이 본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호감에 살짝 보여주기가 효과적인 겁니다.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건가 아닌 건가? 이 궁금증이 남자의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더 궁금해집니다. 궁금하면 궁금할수록 더 신경 쓰입니다. 신경 쓰이면 쓰일수록 더 좋아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호감 살짝 보여주기의 원리입니다. 남자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걸까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고민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시간 자체가 감정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적 몰입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감정이 생깁니다. 원래는 별 감정이 없었어도 생각을 많이 하면 좋아지게 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때로는 따뜻하게 대하고 때로는 살짝 거리를 두세요. 어느 날은 관심을 보이다가 다른 날은 조금 무심하게요. 이러면 남자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분명 어제는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무심하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여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좋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게 바로 밀당의 핵심입니다. 밀당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밀당은 건강한 연애의 시작입니다. 너무 쉽게 모든 걸 보여주면 설렘이 없습니다. 약간의 미스터리가 있어야 끌리는 법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묘한 칭찬이 효과적입니다. 직접적으로 좋아해라고 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 왠지 멋있어 보인다 정도로 하세요. 이러면 남자는 생각합니다. 이게 칭찬인 건가 호감 표현인 건가? 그 모호함이 남자를 사로잡습니다. 가벼운 스킨십도 효과적입니다.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어깨를 톡 치거나 웃으면서 팔을 가볍게 터치하거나 이런 작은 스킨십이 남자에게 정기를 줍니다. 저 여자가 지금 나한테 스킨십을 한 건가? 우연인 건가 일부러인 건가?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계속 그 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여자가 점점 신경 쓰입니다. 여기서 심리학적 효과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완료된 것보다 미완료된 것을 더 잘 기억합니다. 중간에 끊긴 일이 더 신경 쓰이는 것처럼요. 호감에 살짝 보여주기는 이 효과를 활용합니다. 완전한 고백이 아니라 중간 단계에서 멈추는 겁니다. 좋아한다고 확실히 말하지 않고
힌트만 주는 겁니다. 이러면 남자의 뇌에서는 미완료 과제로 인식합니다.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이 여자의 진심을 알고 싶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그 여자에게 더 집중하게 됩니다.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이가르닉 효과의 힘입니다. 중도에 멈추는 것이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끝까지 보여주는 것보다 중간에 멈추는 게 더 강력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연애에서 큰 무기가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잡히지 않으면 남자는 포기합니다. 아무리 사냥 본능이 있어도 불가능하면 그만둡니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면서 안 잡히는 게 포인트입니다. 가능성은 보이되 확실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세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밸런스입니다. 때로는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어주세요. 때로는 다른 사람과 즐겁게 이야기하세요. 때로는 먼저 연락을 하세요. 때로는 답장을 조금 늦게 하세요. 이런 변화가 남자를 미치게 만듭니다. 좋은 의미에서요. 계속 생각하게 되고 계속 궁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나 이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호감을 살짝 보여주는 기술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핵심만 기억하면 됩니다. 전부 보여주지 마세요. 살짝만 보여주세요. 그리고 상대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호감 표현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가 중요합니다. 항상 같은 태도보다 변하는 태도가 더 신경 쓰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여자가 더 궁금합니다. 이 변화가 남자의 뇌를 자극합니다. 패턴을 읽으려고 하지만 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관찰하게 되고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매력적인 여자의 비밀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매력이 남자를 사로잡습니다. 항상 예측 가능한 여자보다 가끔 예상 밖의 행동을 하는 여자요. 그런 여자가 남자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뇌는 예측 가능한 것에는 흥미를 잃습니다. 새롭고 예측 불가능한 것에 끌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진화 심리학에서도 설명하는 원리입니다. 불확실성이 매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11년에 발표된 한 연구가 흥미롭습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호감을 확실히 보여준 경우와 모호하게 보여준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모호하게 보여준 경우에 남성의 관심이 더 높았습니다. 확실한 것보다 불확실한 것이 더 매력적이었던 거죠. 이 연구가 호감 살짝 보여주기의 효과를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 자신 있게 활용하세요. 좋아하는 마음을 전부 보여주고 싶겠지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살짝만 보여주면 남자가 먼저 다가옵니다. 그게 더 자연스럽고 더 로맨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관계가 더 오래갑니다. 남자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강요된 관계가 아니라 자발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이건 관계의 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발적으로 시작된 관계가 더 건강합니다. 서로에 대한 만족도도 더 높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호감 살짝 보여주기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는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남자에게 가르쳐달라고 의지하는 행동. 이것 하나만으로 남자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남자는 가르치는 입장이 되는 걸 좋아합니다. 상대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여자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라고 인식합니다. 이 인식이 남자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그 원인인 여자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은 곧 호감으로 변합니다. 호감이 쌓이면 연애 감정으로 발전합니다. 이게 바로 질문의 힘입니다. 단순한 질문 하나가 이런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자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해 물어보세요. 컴퓨터를 잘 아는 남자에게는 컴퓨터를 물어보세요. 운동을 좋아하는 남자에게는 운동을 물어보세요. 음악을 좋아하는 남자에게는 음악을 물어보세요.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남자는 신이 납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리고 설명해 주면서 점점 열정적이 됩니다. 눈이 반짝이고 말이 빨라지고 제스처가 커집니다. 이 과정에서 남자는 엄청난 쾌감을 느낍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기쁨이요. 그리고 그 기쁨을 준 여자에게 고마워합니다. 이 고마움이 사랑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기서 심리학적 효과를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도와준 상대를 좋아하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보통은 좋아하니까 도와준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도 성립합니다. 도와주니까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인지 부조화 이론으로 설명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다. 내가 도와줬으니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뇌가 자동으로 감정을 맞추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르쳐달라고 하면 남자는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주면 도와준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도와줬으니 좋아하게 됩니다.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더 좋아하게 됩니다. 이게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의 위력입니다. 단순히 질문을 했을 뿐인데 남자가 빠지게 됩니다. 이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뻔한 것을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거잖아라고 느끼면 역효과입니다. 또한 지식 자랑을 시키려는 듯한 질문도 피하세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묻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가식적인 질문은 오히려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들을 때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고개를 끄덕이고 추가 질문을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이 여자가 진짜 궁금해하는구나 느낍니다. 자기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는 게 고맙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설명이 끝나면 반드시 감사를 표현하세요. 덕분에 알게 됐어 고마워 이렇게요. 이러면 두 번째 포인트인 감사 표현까지 합쳐집니다. 질문과 감사의 콤보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남자는 이 여자와 있으면 기분이 좋다고 느낍니다. 뭔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호감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질문을 통해 대화가 깊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피상적인 대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남자의 전문 분야에 대해 물어보면 대화가 깊어집니다. 깊은 대화를 나눈 사이는 친밀감이 높아집니다. 친밀감이 높아지면 연애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이런 연쇄 효과가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효과인지 아시겠죠? 질문에도 기술이 있습니다. 좋은 질문은 상대를 기분 좋게 합니다. 나쁜 질문은 상대를 불쾌하게 합니다. 좋은 질문의 특징은 상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잘 아니까 물어보는 거야라는 뉘앙스가 담긴 질문. 이런 질문은 남자의 자존심을 세워줍니다. 반대로 이것도 몰라 하는 뉘앙스는 최악입니다. 절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 조심하세요. 항상 존경과 신뢰가 담긴 질문을 하세요. 당신은 이 분야 전문가잖아라는 느낌으로요. 그러면 남자는 으쓱해지면서 열심히 답해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에게 빠져듭니다. 이건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일어납니다. 남자 본인도 모르게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감정은 무의식적으로 생기는 감정입니다. 의식적으로 좋아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빠진 거니까요. 그런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깊이가 다르고 강도가 다릅니다. 질문 하나로 이런 감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꼭 활용해 보세요. 5번째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건 4번째와 비슷하지만 좀 더 강력합니다. 질문은 지식에 대한 도움이지만 이건 행동에 대한 도움입니다.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나 이거 못하겠어 도와줘. 이 한마디가 남자의 영웅 본능을 자극합니다. 남자는 어릴 때부터 영웅이 되고 싶어 합니다. 슈퍼히어로 만화를 보며 자랐잖아요. 누군가를 지키고 보호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건 사회적으로 학습된 것이기도 하고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도와달라고 하면 남자는 흥분합니다. 내가 이 여자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도와주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합니다. 이 여자에게 내가 필요하구나라고 느낍니다. 이 느낌이 남자를 연애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한번 도와주면 계속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이 여자는 내가 지켜야 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호 본능이 발동하는 겁니다. 이건 매우 원시적이고 강력한 감정입니다. 이성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발동하면 쉽게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약간 수줍어하면서 부탁하는 게 좋습니다. 당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요. 미안한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라는 식으로요. 이러면 남자는 귀엽다고 느낍니다. 이 여자가 나한테 의지하는구나라고 느낍니다. 그 느낌이 남자를 움직이게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는데 옆에서 피곤해 잠든 여자를 봤습니다. 그 남자는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그냥 이불 하나 덮어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 하나로 그 여자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보호해줬다는 사실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좋아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도움의 힘입니다. 도와주는 행위 자체가 감정을 만듭니다.
도와준 사람이 도움받은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가 여기서도 작용합니다. 도와줬으니 좋아하는 게 맞다고 뇌가 인식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자주 요청하면 남자의 감정이 깊어집니다. 매번 도와줄 때마다 감정이 쌓입니다.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좋아지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사랑에 빠진 겁니다. 도움 요청에서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일부러 못하는 척하면 티가 납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솔직하게 말하세요. 나 이거 잘 못해 도와줄 수 있어라고요. 이 솔직함이 남자에게는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 오히려 매력적입니다. 모든 걸 혼자 할 수 있는 여자보다요. 가끔 도움이 필요한 여자가 더 끌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주니까요. 남자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느낌은 최고입니다. 이건 남자의 존재 이유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나는 이 여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느낌이요. 그 느낌은 남자를 헌신적으로 만듭니다.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됩니다. 이게 사랑 아니면 뭘까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으로 이런 감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것만으로 신뢰와 특별함이 만들어집니다. 자신의 약점을 보여주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사랑을 가져다 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완벽하지 않은 게 매력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게 당신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리액션 감사 호감 살짝 보여주기 질문 도움 요청입니다. 이 5가지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자의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자존감이 채워지는 곳으로 갑니다. 자존감을 높여주는 여자 곁에 머무릅니다. 자존감을 깎는 여자에게서는 도망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능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상태에서 남자는 더 잘 기능합니다. 더 좋은 결정을 하고 더 좋은 성과를 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환경을 찾는 겁니다. 그 환경의 핵심이 바로 파트너인 여자입니다. 당신이 그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리액션으로 인정해주고 감사로 가치를 확인해주세요. 호감을 살짝 보여줘 생각하게 만들어주세요. 질문으로 전문성을 발휘하게 해주세요. 도움을 요청해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세요. 이 5가지를 실천하면 남자는 당신을 떠나지 못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행동들은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기술적으로만 하면 금방 들통납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러운 리액션이 나옵니다. 그래야 진심 어린 감사가 전해집니다. 그래야 호감이 자연스럽게 묻어납니다. 그래야 질문에 진정성이 담깁니다. 그래야 도움 요청이 가식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기본은 진심입니다. 진심은 눈빛에서 드러납니다. 진심은 목소리 톤에서 드러납니다. 진심은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진심은 행동의 자연스러움에서 드러납니다. 남자들은 생각보다 직감이 좋습니다.
가식인지 진심인지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속을 수 있어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진심만이 살아남습니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 행동들을 하세요. 그러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진심이 담긴 리액션은 어떤 연기보다 매력적입니다. 진심이 담긴 감사는 어떤 선물보다 값집니다. 진심이 담긴 호감 표현은 어떤 고백보다 설렙니다. 진심이 담긴 질문은 어떤 대화보다 깊습니다. 진심이 담긴 도움 요청은 어떤 고백보다 효과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남자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당신에게 말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행동들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하세요. 아무에게나 하면 오해를 받습니다. 사방에 호감을 뿌리는 여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진정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특별한 한 사람에게만 이 행동들을 집중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도 특별함을 느낍니다. 나한테만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느끼게 해주세요. 이 특별함이 남자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모든 여자에게 이러는 거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한테만 이렇다면 가슴이 뜁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세요. 약간의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리액션하는 게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게 어색할 수 있습니다. 호감을 보여주는 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는 게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게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용기가 사랑을 가져다 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그 서투름과 어색함이 오히려 매력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매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약간의 서투름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내일 만나는 그 사람에게 적용해 보세요. 리액션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해보세요. 고마워를 한 번 더 말해보세요. 호감을 살짝 내비쳐 보세요.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듭니다. 연애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행동의 축적입니다. 매일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사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연애가 달라질 겁니다. 이제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리액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리액션이 좋은 여자는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남자뿐 아니라 여자에게도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액션은 상대를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에 반응해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매슬로의 욕구 단계에서도 소속감과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리액션은 이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그래서 리액션이 좋은 사람은 모든 관계에서 사랑받습니다. 연애뿐 아니라 우정에서도 직장에서도요. 리액션이 좋은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표정이 풍부합니다. 기쁠 때는 확실히 기뻐합니다. 놀랄 때는 확실히 놀랍니다.
슬플 때는 확실히 슬퍼합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둘째로 맞장구를 잘 칩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반응합니다. 그렇구나, 정말 그러네, 대단하다, 이런 말들이요. 셋째로 질문을 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점을 물어봅니다. 이건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넷째로 몸으로도 반응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몸을 앞으로 기울이거나요. 비언어적 리액션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진 사람은 매력적입니다. 당연히 남자들이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리액션이 부족한 사람의 특징도 있습니다. 표정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상대가 뭘 말해도 무덤덤합니다. 맞장구를 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몸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워 보입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에너지가 빠집니다. 말하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집니다. 혹시 당신이 이런 타입이라면 바꿔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상대가 말할 때 눈을 마주치세요. 고개를 끄덕이세요. 적절한 타이밍에 짧은 반응을 하세요. 이것만 해도 크게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습관이 되면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부터 당신의 매력은 급상승합니다. 사람들이 당신 곁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남자들이 당신에게 끌리기 시작합니다. 리액션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집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입니다. 리액션을 바꾸자 인간관계가 좋아졌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리액션을 바꾸자 연애가 시작됐다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만드는 차이는 엄청납니다. 꼭 시도해 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감사 표현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는 관계의 윤활유입니다. 어떤 관계든 감사가 없으면 삐걱거립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요. 감사 표현이 사라지면 관계도 사라집니다.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관계는 끝납니다. 그래서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최소 한 번은 고마워를 말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내려줘서 고마워. 저녁에 같이 산책해줘서 고마워. 전화해줘서 고마워. 문자 보내줘서 고마워. 이런 작은 감사들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남자는 감사를 받을 때 자기 효능감을 느낍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감사를 받으면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이 느낌이 남자를 더 적극적으로 만듭니다. 더 많이 해주고 싶게 만듭니다. 더 좋은 파트너가 되고 싶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고마워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감사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고마워라고만 하지 마세요. 왜 고마운지 설명해 주세요. 오늘 짐 들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무거웠는데 덕분에 편했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효과가 커집니다.
남자는 정확히 뭘 잘했는지 알게 됩니다. 다음에도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건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끕니다. 또한 감사를 표현할 때 비언어적 요소도 중요합니다. 눈을 보면서 말하세요.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세요.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세요. 이런 비언어적 요소가 감사의 진정성을 높입니다. 형식적인 고마워가 아니라 진심 어린 고마워가 됩니다. 그 차이를 남자는 느낍니다. 진심 어린 고마워를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 여자와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감사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표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뭔가 해줬을 때 즉시 고마워라고 하세요. 그 즉각적인 반응이 남자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갑자기 있어줘서 고마워라고 하면요. 남자는 뜻밖의 감사에 더 크게 감동합니다. 예상한 감사보다 예상치 못한 감사가 더 강력합니다. 이건 서프라이즈 효과와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선물이 더 기쁜 것처럼요. 예상치 못한 감사도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이 점을 활용해 보세요.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것에 대해 감사해 보세요. 항상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나를 웃게 해줘서 고마워. 이런 감사를 갑자기 하면 남자는 감동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걸 인정받는 거니까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느낌이 듭니다. 이건 엄청나게 강력한 감정적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준 여자를 남자는 잊지 못합니다. 평생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감사 하나로 이런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호감 살짝 보여주기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 기술은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효과적입니다. 잘하면 남자를 완전히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관심 없는 여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호감을 보여주는 행동과 보여주지 않는 행동의 비율이요. 대략 6대4 정도가 적당합니다. 호감을 보여주는 행동이 조금 더 많아야 합니다. 너무 안 보여주면 관심 없다고 오해합니다. 너무 많이 보여주면 쉬운 여자라고 느낍니다. 6대4가 딱 좋은 비율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단체 모임에서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 남자에게만 유독 리액션을 잘 해주세요. 하지만 가끔은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보이세요. 이러면 남자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나한테만 이러는 건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러는 건가? 이 혼란이 남자를 미치게 만듭니다. 좋은 의미에서요. 계속 당신을 관찰하게 됩니다.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관심의 시작입니다. 관심이 쌓이면 감정이 됩니다. 감정이 쌓이면 사랑이 됩니다.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빠르게 답장하고 때로는 조금 늦게 답장하세요. 항상 즉시 답장하면 기다려주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항상 늦게 답장하면 관심 없다고 느낍니다. 변화를 줘야 합니다.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어야 합니다. 이 변화가 남자의 뇌를 자극합니다.
오늘은 왜 답장이 빠르지 하고 기뻐합니다. 내일은 왜 답장이 늦지 하고 초조해합니다.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사랑의 전 단계입니다. 감정이 요동치면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의식하면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면 좋아지게 됩니다. 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게 호감 살짝 보여주기입니다. 대화할 때도 호감을 살짝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칭찬하되 너무 노골적이지 않게요. 오늘 뭔가 달라 보인다 정도면 됩니다. 이러면 남자는 생각합니다. 이게 칭찬인가 아닌가? 나를 좋아하는 건가 아닌 건가?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말이 떠오릅니다. 아까 그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고민합니다. 이렇게 밤잠을 설치게 만들면 성공입니다. 그 남자는 이미 당신에게 빠지고 있는 겁니다. 눈빛으로도 호감을 살짝 보여줄 수 있습니다. 대화할 때 잠깐 눈을 마주치다가 살짝 피하세요. 이 행동이 남자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지금 나를 봤다가 부끄러워서 피한 건가? 이런 생각이 남자를 설레게 합니다. 눈이 마주쳤다가 피하는 건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우 효과적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사람의 본능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눈이 마주친 순간의 짜릿함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피하는 순간의 아쉬움도 영원합니다. 이 두 감정이 합쳐져서 남자를 사로잡습니다. 다시 눈이 마주치고 싶어지니까요. 자꾸 당신을 보게 되니까요. 이게 관심이 되고 감정이 되고 사랑이 됩니다. 질문하기에 대해서도 더 깊이 파보겠습니다. 질문은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닙니다. 관계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좋은 질문을 하는 여자는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관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 대해 알고 싶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질문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킵니다. 관심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듣는 거니까요. 일석이조인 셈이죠. 질문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개방형 질문이 폐쇄형 질문보다 좋습니다. 네,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은 폐쇄형입니다.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 질문이 개방형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 좋아해요는 폐쇄형입니다. 어떤 운동을 좋아하세요는 개방형입니다. 개방형 질문을 하면 남자가 더 많이 말하게 됩니다. 더 많이 말하면 대화가 깊어집니다. 대화가 깊어지면 친밀감이 높아집니다. 또한 남자의 의견을 물어보는 질문도 효과적입니다.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라는 질문이요. 이런 질문은 남자의 생각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남자는 자기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이 느낌이 호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답변을 잘 듣고 거기서 또 질문을 이어가세요. 이러면 대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 대화하게 됩니다. 오래 대화하면 서로를 더 잘 알게 됩니다. 서로를 잘 알면 감정이 깊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질문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사적인 질문은 피하세요. 처음부터 깊은 질문을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가벼운 질문에서 시작해서 점점 깊어지세요.
관계의 깊이에 맞는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신문하는 느낌이 들면 안 됩니다. 질문만 연속으로 하면 취조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질문하고 답변 듣고 자기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가 자연스럽습니다. 일방적으로 질문만 하지 마세요. 대화는 캐치볼과 같습니다. 공을 주면 받아야 하고 받으면 던져야 합니다. 이 리듬이 맞아야 대화가 즐겁습니다. 즐거운 대화를 나눈 사이는 다시 만나고 싶어집니다. 다시 만나면 또 즐거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선순환이 관계를 발전시킵니다. 도움 요청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약점을 보여주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용기가 관계를 만듭니다. 완벽한 사람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걸 혼자 하는 사람은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남자도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내가 없어도 잘 살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여자는 다릅니다. 이 여자에게 내가 필요하구나라고 느낍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이 느낌이 남자를 움직이게 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나 전자기기 사용법을 도와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할 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에 문제가 있을 때 봐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도움 요청이 효과적입니다. 남자가 실제로 뭔가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할을 수행한다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추상적인 도움보다 구체적인 도움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감사를 표현하세요.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말이 남자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듭니다. 도움과 감사의 콤보는 최강입니다. 남자는 또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또 그 감사의 말을 듣고 싶어지니까요. 이 반복이 사랑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잖아요. 당신이기에 부탁한다는 느낌을 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안 부탁하는데 당신에게만 부탁한다는 느낌이요. 이러면 남자는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됐다고 느낍니다. 이 특별함이 남자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이 여자가 나를 믿고 의지하는구나. 이 생각이 남자를 보호 본능으로 가득 채웁니다. 지켜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뭘까요? 연애에서 성공하는 여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은 남자의 심리를 잘 이해합니다. 남자가 뭘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채워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치도 잃지 않습니다. 남자에게 맞추느라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매력을 유지하면서 남자를 사로잡습니다. 이 밸런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를 위한 행동이 아닌 나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행동입니다. 리액션을 잘하는 건 남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감사를 잘 표현하는 건 남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감사할 줄 아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호감을 적절히 보여주는 건 남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현명하고 매력적인 여자가 되는 겁니다. 질문을 잘하는 건 남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적이고 호기심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건 남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솔직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더 나은 나, 더 매력적인 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남자가 끌리는 겁니다. 남자를 위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성장하면 남자가 따라오는 겁니다. 이 마인드셋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애에서 가장 매력적인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치를 두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 남자가 모여듭니다. 그런 사람을 남자가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 오늘 알려드린 행동들을 실천하되요. 남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세요. 더 매력적인 내가 되기 위해서 하세요. 그 마음가짐으로 하면 효과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진심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남자를 유혹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진짜 리액션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이게 진정한 매력입니다. 꾸며낸 매력이 아니라 진짜 매력입니다. 진짜 매력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빛납니다. 함께할수록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여자가 남자에게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평생 함께하고 싶은 여자입니다. 당신이 그런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리액션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하세요. 고마워를 조금 더 자주 말하세요. 호감을 살짝 내비치세요.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5가지를 매일 조금씩 실천하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당신 주변의 남자들이 달라질 겁니다. 당신에게 더 친절해지고 더 관심을 보일 겁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특별한 인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석 달만 해보세요.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사랑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사랑도 오늘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연애는 남자의 심리를 깊이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자존감을 높여주는 여자를 원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건 약함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이듯 남자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여자는 직접적인 애정 표현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는 행동을 통한 인정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연애가 수월해집니다. 남자가 원하는 인정을 줄 수 있게 되니까요. 그게 바로 오늘 알려드린 5가지입니다. 리액션은 너의 말이 재미있다는 인정입니다. 감사는 너의 행동이 가치 있다는 인정입니다. 호감 표현은 너에게 관심 있다는 인정입니다. 질문은 너의 지식이 대단하다는 인정입니다. 도움 요청은 너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인정입니다. 전부 인정의 다른 형태인 겁니다.
남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인정입니다. 이걸 아는 여자는 연애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정해주는 여자를 남자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이건 진리에 가깝습니다.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은 남녀 관계의 핵심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기술이 발전해도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적용해 보세요. 분명 효과를 느끼실 겁니다. 남자의 태도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당신을 대하는 남자의 눈빛이 달라질 겁니다. 당신에게 더 관심을 보이고 더 친절해질 겁니다.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한번 경험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잘하면 더 좋은 결과가 옵니다. 이 선순환의 시작은 오늘의 작은 행동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당신의 연애가 달라질 겁니다.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